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. 생존 분석에서 가장 적당한 파라미터는 뭐냐,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이 주제가 뭘 말하는지, 이게 뭘 뜻인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내용을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요약할 때 평균으로 그 값을 요약하기도 하죠.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많이 이용합니다. 이것이 평균이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.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극단값이 있죠. 예를 들면 평균 소득은 뭐 얼마인데 엄청나게 부자,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가 있다 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평균값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런 경우에 중앙값이 그 값을 잘 대표해 줍니다. 이상값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딱 중간에 있는 값,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어떤 값이 그 집단을 잘 대표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값이나 평균의 파라미터입니다. 그 생존 분석에서 쓰이는 생존 곡선, 뭐 카플라마의 커브 같은 그런 걸 말하고, 어떤 집단 생존 함수가 있으면 그걸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, 하자드 레이쇼는 수학적으로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. 이게 아주 간단해요. 딱 하나로 탁 간단되고 이게 뭐 계산하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면 좋습니다. 근데 의사와 환자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. 하자드 레이쇼가 얼마입니다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많이 쓰는 건 의사들은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많이 쓰죠.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은 의사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. 10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이 뭐 암 같은 경우에 50명이 생존한 시간이 5년입니다. 뭐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그래프로 그리면 구할 수 있어요. 이런 생존 곡선이 쳤을 때 이게 처음이 이제 100명 또는 1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중간에 50명 또는 0.5에 대한 선을 긋습니다. 그래서 이 생존 곡선에서 아래쪽 내려오는 시간, 이 5이면 한 3.5 정도 되고, 파란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가서 뭐 한 7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. 즉 이 파란색 약을 치료법을 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7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게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입니다.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은 이해하기 쉽죠. 의사, 환자 모두 일반인들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. 단점이 있어요. 이 곡선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. 이 위에 있는 거 있죠. 예를 들면 뭐 암인데 아주 생존율이 긴 암이 있어요.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뭐 90% 이상 살잖아요. 뭐 10년, 20년 살고 잘 치료되면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들 하더라고요. 제가 조기 위암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민 서바이벌 타임입니다. 평균 생존 타임, 민 서바이벌 타임. 이것도 평균 몇 년 삽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기 쉽죠? 평균 7년 정도 살아요. 그러면 금방 이해돼요. 근데 이거는 전부 사망해야 구할 수 있어요. 무슨 뜻이냐? 이 곡선이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야 이 구해지는 거예요.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막대기를 옆으로 쫙 끄었다 칠 때 이 막대기들의 평균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. 이 긴 막대기도 있고 짧은 막대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쫙 모았을 때 마치 이것이 이제 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다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또는 이것을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면적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 여기 왼쪽 벽으로 다 몰아서 쌓으면 어딘가 되겠죠. 그것이 평균입니다. 평균. 근데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결국 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이게 구해지는 거잖아요. 이것의 면적이. 이 면적이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면적을 구하면 전체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. 그 민 서바이벌 타임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쉽죠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전부 사망해야, 곡선이 바닥까지 닿아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메디안 서바이벌도 마찬가지고, 메디안 서바이벌도 최소한 이 중간까지는 0.5까지 내려야 되고, 민 서바이벌 타임은 바닥까지 닿아야 되니까 이 사실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문제뿐 아니라 뭐 다른 이유 때문에도 restricted mean survival time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실제 restricted mean survival도 많이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이게 SPSS에서 계산이 아마 안 될 겁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강의에서 강의하지 않습니다. 잘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조만간 있을 강의에서 이 내용도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강의를 할 참인데, 어쨌든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느냐. 미리 시간을 정해요. 딱 10년짜리 정해놓고 10년까지에서의 요 밑에 있는 면적,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.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 이 두 개의 면적을 비교할 수 있겠죠. 이 두 개의 면적을 비교함으로써 두 개의
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,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. 또는 15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. 10년과 15년.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하죠. 그 뒤는 잘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도 할 수 있고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. 이 메디안 서바이벌과 민 서바이벌은 계산이 불가능할 때도 많지만 이건 항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단점이 이 10을 기준으로 할 거냐 15를 기준으로 할 거냐 연구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생존 분석에서 이 파라미터는 본문에 기입을 하죠. 그래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얼마다,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이 얼마다, 민 서바이벌 타임이 얼마다, 그 실리고는 얼마다 라는 것들을 본문에 보통 기록하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. 당연하지만 이건 구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못 구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마저 못 구하게 되면 뭐 할 게 없고 그런데 이제 레스트리티드 민 서바이벌 하는 경우는 항상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뭐 더 장점이 있다. 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생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.